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월의 공모주 시장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LG CNS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다 보니까 저도 공모주 투자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특히 이번 주에는 폭발적인 큰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절적으로도 봄이 오는 3월이 왔지만 공모주 시장도 봄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오늘은 3월의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현재 3월의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총 13개입니다. 첫 번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인 3월 첫째 주에는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이 2개가 등장하더라고요. CK솔루션과 서울보증보험인데 둘 다 청약을 한번 철회했다가 다시 등장하는 종목이잖아요. CK솔루션은 이번에는 무난하게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여전히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도 되던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주부터 청약하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만나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는 현재 세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CK솔루션부터 한테까지 하루 단위로 청약을 시작하는 일정이고 그래서 CK솔루션은 환불기간은 이틀,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환불기간이 4일로 청약이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3월 첫 번째 종목 CK솔루션인데요. 아마도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청약을 하려고 하다가 수요 예측이 부진해서 철회했던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슬림하게 변신해서 돌아왔는데 공모 가격도 3,000원 낮추었고 모집하는 수량도 거의 절반 줄여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기준으로 PER은 9.4배로 공모가격 상단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수요 예측은 무난하게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하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아마도 23년 가을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왔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모가를 크게 낮추면서 이번에는 꼭 상장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장점과 단점은 있겠지만 제 눈에는 단점이 조금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상단 공모 가격은 31,800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2.2조 원으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택입니다. 원래 저번 달에 청약 예정이었지만 이번 달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플랜트를 건설할 때 사용된다는 화공기기나 저장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던데 주목해볼 부분은 PER 8배로 공모가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모주치고는 밸류가 상당히 낮게 등장하는 편인데 작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모가를 낮추면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최근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이 종목도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괜찮은 반응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택은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담당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 둘째 주입니다. 현재 5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2월에서 넘어왔던 종목들이 많고요. TXR 로보틱스가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고 화요일에는 신플랫폼과 하나스펙, 그리고 더즈는 수요일, 마지막으로 로킷 헬스케어는 목요일에 청약을 시작하는 일정인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증권신고서가 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4월로 청약 일정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 먼저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회사 이름에서도 로봇을 강조를 해두면서 조금 더 밸류를 받아보려고 노력한 티가 나는 회사인데요. 여하튼 로봇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류 자동화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상단 공모 가격이 13,500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2,100억 원으로 밸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상단 가격 기준으로 PER이 약 84배로 등장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무리 로봇 종목이라도 수요 예측에서 흥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한 종목이고 그리고 주관사가 총 3곳입니다.
메인은 NH투자증권이고 서브는 신한과 유진투자증권에서 담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플랫폼이라는 회사이고요. 여러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위험이나 고장을 예방하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는데 정확하게 어떤 솔루션인지 이게 감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청약하기 전에 스터디를 조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실적이 적자라서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등장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가격으로 결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주관사는 KB증권에서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신플랫폼과 같은 일정으로 청약하는 하나스펙 5호는 3월에 유일하게 청약하는 스펙이고요. 모집하는 금액이 95억 원으로 중형 사이즈 스펙이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상장했던 스펙들은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뜨거울 때 상장하는 것 같으니까 과연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더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도 2월에서 넘어왔는데 금융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은행이나 결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던데 특히 2대 주주가 카카오페이라는 점도 약간 주목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흑자도 잘 내고 있지만 시가총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으로 상장하는 종목인데 이 부분이 약간은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2주차에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라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생긴 3D 바이오 프린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던데 이 프린터가 환자의 장기 일부를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상용화가 되어 있지만 현재보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분야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종목도 가능성만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대비하거든요. 미래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와 함께 이 종목의 청약 조건까지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청약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단 공모가는 13,000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이고 그리고 메인 주관사가 SK증권이더라고요. SK증권 정말 오랜만에 공모주 시장에서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주차입니다. 3주차는 두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 두 종목 다 환불기간은 4일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종목 중에 세크는 아직 증권신고서가 정정되지 않았더라고요. 일정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주차의 첫 번째 종목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이고요. 바이오 종목인데 몸 안에 다친 부위에 세포를 추출하고 그걸로 치료제를 만들어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약물이 아직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보통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이상 단계를 진행하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종목은 그런 기업들보다도 연구 속도가 훨씬 더딘 편이니까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도 궁금한데 어쨌든 약간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진해서 환매 청구권을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잘 따져보고 청약을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세크라는 기업인데요.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사기를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나 2차전지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책정했는데 3월에는 기술 특례 종목들이 조금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주관사가 신영증권인데 신영증권이 은근히 알짜 종목들을 잘 데리고 오는 증권사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약간 기대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상당 공모가는 15,000원, 시가총액은 약 1,300억 원으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마지막 주 4주차입니다. 4주차는 세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운데 AU 브랜드만 현재 증권신고서가 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종목은 일정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먼저 나우 로보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나우 로보틱스는 회사 이름에도 로봇이 들어가 있잖아요. 협동 로봇 같은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현재 실적이 적자이더라고요.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고 등장하는 기술 특례 종목이고 그래도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50억 원이니까 사이즈가 작게 등장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로봇과 사이즈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메인이고 서브는 IM증권이라고 해서 예전에 하이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AU 브랜즈입니다. 레인부츠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락핏이라고 해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하튼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상장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상단 공모가는 16,000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2,300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단 공모가 PER이 21.3배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 유통 물량이 아주 좋더라고요. 기존 주주가 아예 없고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이던데 그렇지만 사실 패션 브랜드 섹터가 시장에서 큰 인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여하튼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담당합니다. 자, 이제 3월에 마지막으로 착락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 한국 PIM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던데 공모가를 PER 방식이 아니라 EV/EBITDA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4년 실적을 대략 환산해서 PER을 계산을 해보니까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40배가 넘는 것 같던데 여하튼 밸류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672억 원이니까 사이즈가 큰 장점이니까 밸류가 상장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에 착락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3월에 착락하는 종목들을 메인으로 주관하는 증권사들만 화면에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은 3종목,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종목씩 주관을 하니까 계좌가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착락을 자주 주관하지 않는 SK증권이나 한화투자증권도 3월에 주관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을 청약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월 첫 번째 종목 CK솔루션 수요 예측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CK솔루션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3월에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